자, 315페이지 보겠습니다. 허위 표시. 굉장히 중요합니다. 허위 표시는요, 315페이지 허위 표시가 오늘 진도인데, 우리 지난 시간에 비즈니 표시 조금 하다가 중간에 끝났잖아. 조금만 보충할게요. 보기 전에 어디 봐야 되냐면, 314페이지 적용 범위 보실래요? 적용 범위, 거기서부터 좀 보충하시면 돼요. 일단 재산법상 법률행위 적용되는데, 여러분 거짓말은 혼자 해도 되고 상대방 있어도 되고 그런 상관없겠죠. 그래서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있는 단독행위 다 됩니다. 없는 경우도 된다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없는 경우는 세상에 대고 거짓말한다는 소리죠. 근데 단순히 적용 안 되겠죠. 니은에 있는 것처럼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는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어서 교훈한 게 없잖아요. 그래서 얘는 언제나 유효입니다. 자, 마지막에 동그라미 언제나 유효.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의 비즈니 표시는 어떻게 된다고요? 언제나 유효. 결론을 정확히 알아두세요. 자, 오른쪽에 1, 2번은 같은 사건이죠. 비슷한 사건인데 예전에 회사에서 사직서 내라 그래가지고 그렇게 그런 경우 많았잖아. 그렇죠? 1번은 쉽죠. 강요받았대. 그럼 내 뜻이 아니잖아. 당연히 비즈니 사직 의사표시죠. 나중에 나는 사직할 마음이 없었다고 주장하시면 됩니다. 회사는 당연히 알고 있지. 회사가 강요했으니까. 두 번째가 문제입니다. 이 사람이 이 근로자가 지금 우리나라 좀 해외 건설이 줄었는데 이 양반은 이런 판례가 많았는데 처음에 취직을 건설에서 들어갔는데 해외 사업으로 발령이 난 거야. 그래서 평생을 중동서 살았어. 이라크 갔다가 사우디 갔다가 리비아 갔다가 진짜로. 그래서 승진도 거기서 다 했어. 평사원, 대리 다 달고. 근데 나중에 이제 해외 사업부가 줄어들었잖아. 그 회사에서 부담스러운 거야. 그 사람들을 처리해야 되는데 중동에 우리 직원들이 2,000명 있는 거야. 깝깝하죠? 근데 중동에 일이 없어. 이제 한국에 돌아와야 돼. 그래서 25년 만에 한국에 돌아오게 되는 거야. 근데 한국에 돌아오면 이 사람들이 연차가 많으니까 퇴직금이 부담스러운 거야. 이제 퇴직금 연차에 따라 쌓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거기서 퇴직하고 국내 사업부에 재입사하는 절차를 밟으라 그랬어. 비용을 좀 줄이려고. 건설회사들이 국내 경기도 안 좋잖아. 그러니까 힘들어지고. 그렇게 그 사람은 이 양반은 사표낼 마음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전혀 없었지. 형식적으로 이렇게 하라 그러니 한 거지. 그래서 했거든. 나중에 이제 국내 사업부 일하다가 퇴직하려고 보니까 퇴직금 계산이 내 생각하고 다른 거야. 너 지난번에 그만두고 다시 들어온 거니까 다시 계산했다는 거야. 이씨, 나는 그만둘 생각이 전혀 없었잖아요. 회사에서 서류 정리를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렇게 한 거잖아. 그래서 비즈니라 주장했어. 회사는 당연히 이 사람의 비즈니 알아 몰라요? 알지. 회사가 시켰는데. 자기들이 그렇게 하라고 시켜도 어떻게 모를 수가 있어. 이해됐죠? 그래서 퇴직 의사 표시는 비즈니 표시 무효라 그랬습니다. 근로자가 사직원을 제출해서 퇴직 처리하고 즉시 재입사하는 형식을 취하는 경우 회사가 그렇게 하라고 한 거죠. 같은 법률을 적용하겠대요. 그러니까 사직원 제출, 퇴직 처리에 따른 퇴직 생긴다 안 생겨? 안 생겨. 무효야. 107조 1항 단서가 적용돼서 회사가 알았거나 알 수 있는 경우는 무효잖아. 회사는 압니다. 그때 회사가 나와서 뭐라 그러냐면 아니 우리는 전혀 그런 생각이 없었다고 막 뭐라 그랬거든. 판사가 웃기지 마 그랬어. 어디 와서 네가 지금 약을 팔아 그랬죠. 왜냐면 회사가 비용 줄이려고 지들이 이렇게 꾸민 일을 가지고 자기들이 모른다는 게 말이 되냐고. 그럼 이 사람이 다 자발적으로 사표를 냈다고?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자기 국내 복귀하는데 사표 내라 그러니까 사표 낸 거지 그냥. 그럼 총무가 알아서 한다니까 알아서 했나 보다 만 거지.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 양반 어떻게 된 거야? 중간에 퇴직한 게 아니고 쭉 계속 근무한 걸로 계산해 줘야 된다는 거야. 알아두세요. 3번도 재밌는 판례죠? 무리를 일으킨 사립학교 저기서 이제 대구에 있는 영남대학교인가? 미술대 교수셨는데 그 전시에 관련해서 문제가 좀 생겼어. 그런 경우 많이 있었거든. 학생들이 막 데모를 하니까 학교 총장이 불렀겠지.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랬더니 그 양반이 내가 사표를 내겠다는 거야. 근데 실제로 사표 낼 마음이 있어 없어? 없어. 그냥 사표를 내겠다 그랬어. 그러면 잠잠해지면은 수리 안 하면 되는 거니까. 근데 즉각 수리돼 버렸어. 즉각 수리돼 버렸어. 그래서 열받아서 쫓아갔겠죠. 그래서 아니 내가 사표하려면 없다는 거 아셨잖아요. 상대방이 뭐라 그랬을까? 내가 어떻게 그걸 아냐는 거야. 고매한 대학 교수님께서 사표를 그렇게 비진이로 내릴 거라고 어떻게 자기 예상할 수 있냐는 거야. 판례가 뭐라 그러냐면 학교 측이 알았거나
알 수 있을 경우가 아니라 그래서 깔끔하게 잘렸습니다. 유효란 원칙 유효잖아. 그래서 읽어보시면 물을 일으킨 사례밖에 조교수가 사직 의사가 없으면서도 사태 수습 방안으로 스스로, 이게 포인트잖아. 강요한 게 아니야. 그게 상대방이 모르는 거지. 스스로 사직원을 내겠다 한 거야. 그러면 사용자 측에 지시나 강요가 없었죠. 그럼 사용자는 이게 비진이라고 알아야 몰라요? 모르지. 알 수도 없었지. 그래서 이랬을 때는 비진이 표시지만 학교 법인이 그 사정을 알아갈 수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사직 효과 생깁니다. 원칙 유효. 깔끔하게 잘렸습니다. 억울해서 대법원까지 다퉜는데 깔끔하게. 적용이 제한되는 경우 별표. 여러분 신분행위는 적용 안 됩니다. 여러분 내가 혼인할 마음이 없는데 혼인했잖아. 비진이 혼인 무효입니다. 뭐 원칙 유효 예 뭐 그런 거 그냥 무효야. 혼인의 의사가 없으면 무효지. 그래서 언제나 무효. 동그라미 끝에. 107조 적용 안 됩니다. 그냥 무효. 그 다음에 공포병이 있잖아. 이게 이제 국가에 사표 내는 거거든. 적용 안 됩니다. 국가를 상대로 해서는 농담하면 안 된다 그랬잖아. 그래서 얘는 거기 표시된 대로 효력 생긴다고 돼 있죠. 우리말로 바꿨으면 언제나 유효해. 언제나 유효. 이게 여군 하사관이었거든요. 여군 하사관이었는데 요즘 부사관이라 그러죠. 이름도 조금 여군하고 남군하고 조금 다르던데 장기 복무를 신청하는 거 있잖아. 의무 복무를 한 다음에 장기 복무를 신청해요. 이해되죠? 그럼 이제 그 중에서 다 장기 복무 시켜주는 게 아니고 중사 좀 달다가 일부는 전역을 시키고 군대 자리가 그렇게 많이 없거든. 일부는 이제 장기 복무로 가거든. 장기 복무로 가면 이제 상사, 온사 쭉쭉 올라가는 거죠. 평생을 이제 군에서 사는 거야. 그리고 이제 뭐도 있겠어? 전역도 신청할 수 있겠죠. 내가 안 하겠다. 군대 신물 난다. 이렇게 됐죠. 나한테 선택권이 두 개가 있는 거야. 장기 복무를 신청하든 전역하든. 여군은 면역이라 그러던데 우리는 중요한 게 아니니까. 나는 장기 복무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대대장을 만났던 대대장이 뭐라 그러냐면 티오가 날지 모르겠다 그러면서 장기 복무 신청서하고 전역 신청서를 같이 내라 그런 거야. 이해되죠? 지금 군대 티오가 될지 모르니까 장기 복무 신청이 티오가 나면 그걸로 해주고 안 되면 전역하는. 근데 이 사람은 전역할 마음이 있어 없어요? 없어. 이거 신청서를 낼 생각은 없었거든. 자기 이것만 하고 싶어 했는데 같이 낸 거야. 이게 비진이지. 내는 없었는데 이게 수리가 돼버렸어. 그래서 깔끔하게 잘린 거야. 이게 수리가 돼버렸다니까. 그래서 나도 가서 찾아서 그랬지. 아니 나는 전역 신청서를 낸 적이 없다. 지난번에 냈잖아. 그건 내 비진이다. 그때 그건 내가 비진이라는 건 대대장님도 아셨지 않냐. 그 대대장님이 이렇게 설명하지 않았냐는 게 이렇게. 그래서 107조 1항 단수를 적용하는 거지. 주장하는 거야. 군은 내가 전역할 의사가 없다는 걸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 그렇게 전역 신청서 낸 건 무효다. 이렇게 된 거야. 그렇게 주장하려고 그랬거든. 대법원이 뭐라 그랬다? 일반 상인은 그렇게 주장할 수 있는데 공무원은 그게 안 된다는 거야. 군인은 공무원. 이해되셨죠? 국가를 상대로 농담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진영 의사 표시는 적용 안 된다. 표시된 효력 생긴다는 건 언제나 유효란 소리입니다. 여러분 가족보상 신분에도 적용 안 되는 건 똑같잖아. 근데 결론은 뭐야? 언제나 무효죠. 공포병에도 적용 안 된다는 건 똑같은데 결론은 뭐야? 언제나 유효죠. 그걸 조심하셔야 돼. 적용 안 된단 말이 결론이 똑같은 게 아니야. 어떤 경우는 언제나 무효고 어떤 경우는 언제나 유효입니다. 시험 잘 나와.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적용 안 된다는 건 맞는데 결론은 달라. 이렇게 적용 안 된다 그래서 결론이 똑같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밥 먹듯이 나와. 예전에 공무원 5급 승진하시려면은 입법 총칙 시험 보셔야 되거든. 시험 과목이 있어. 이거 설명하잖아요. 그럼 고개를 끄덕끄덕 합니다. 그러니까 공무원들은 욱해가지고 사표 던지잖아. 그럼 큰일 나는 거야. 아침에 시장하고 싸운 거야. 욱해서, 나 더러워서 못하면 사표 던지잖아? 수리되면 깔끔하게 잘리는 거야. 근데 수리되놓고 가가지고, 내가 사표 낼 마음이 없었잖아요. 시장님도 저희 집 사정 잘 아시잖아요. 그딴 소리 해봤자 의미가 없어. 시장이 그 사실 알아도 의미가 없다니까. 왜? 적용 안 된다니까. 이 이론이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국가를 상대로 말한 그대로 효과가 생기는 거야. 사표 내셨어요? 잘리시네요. 이렇게 되는 거야. 이해되셨죠? 아직 고개를 격하게 끄덕입니다. 절대 사표 내면 안 되겠다고. 욱하면 안 된다는 걸 아는 거죠. 일반 직장인들은 욱하고 사표 내도 돼. 나중에서 뭐 주장할 수 있다고? 비진이다 주장할 수 있어. 그러면 법원이 판단해서 받아줄 수도 있고 안 받아줄 수도 있는데 공무원은 그런 거 안 돼요. 그냥 사표 낸 대로 효력 생깁니다.
읽어볼까? B번이 같은 이야기야. 공무원의 사직 의사표시를 해서 의원면직을 사표에서 잘리는 걸 의원면직이라 그래요. 오원에서 잘렸다는 거죠. 사직원 제출자의 내심 의사가 사직할 뜻은 아니었어. 그냥 욱해서 그런 거야. 그렇지만 진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민법 107조는 적용되는데 안 된대. 왜 안 되냐 그랬더니 이유가 성질상 그래. 이유가 없어. 그냥 성질상 안 된대. 판사가 왜 안 돼요? 그랬더니 안 돼. 성질상 안 돼. 대단하죠? 원래 그래. 그 말이 원래 그래. 그 말이랑 똑같은 거야. 사직 의사표시하던 사인의 공법행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뭐 사인의 공법행위란 말은 행정법 시간에 공부하죠? 진도 나가나 모르겠는데 신고 이렇게 하는 것들 있잖아. 신청 이런 거. 그래서 의사가 외부에 표시되면 효과 생깁니다. 깔끔하게 잘린다. 여러분 주식 인수해서 회사를 만들 때는 두 가지가 있거든. 발기 설립, 모집 설립 이런 게 있는데 주식회사는 주주를 모아서 주주가 주식을 돈을 주고 사야 회사에 돈이 모일까 자본금이 모일 거 아니야. 이해되죠? 그래서 처음에 그 주식 인수를 한다고. 주식 인수할 걸 공모주 청약 같은 거야. 그래서 내가 산다 그랬거든. 나중에 산다 그랬다 나중에 돈 넣으라 그러니까 그거 내가 비진이거든. 그러면 회사가 안 만들어지겠죠? 제대로 안 만들 개판될 거 아니야. 그래서 상법에 적용 안 하겠다고 써놨어. 그래서 주식인수 청약은 회사가 청약자의 인수 청약이 진위에 다른 걸 뭐 알았더라도 상관없어. 그 얘는 뭐야? 언제나 유효야. 장난치지 말라 그 소리예요. 주식 인수한다 그랬다 나중에 제가요 실은 개털이거든요. 이딴 소리 하지 말라는 거야. 그러니까 네가 인수 청약했으면 인수 청약 효과 생기는 거야. 상법에 조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상법 조문인데 민법 시험이 잘 나와. 여기서 잘 나오는 거지. 그 조문 그대로야. 상법 330 회사법에 가시면 있어요. 자, 허위표시는요 짜고 하는 거잖아. 그래서 허위표시를 줄여서 허위표시 또는 늘려서 통정 허위표시라 해. 통정이라는 말이 뭐야? 짜고. 그 정을 통했다는 소리인데 뭐 사랑을 나눴다는 게 아니라 짜고 그 소리. 짜고. 그래서 짜고 한 건 언제나 무효입니다. 그래서 첫째 줄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표시는 어떻게 된다고? 의사표시는 무효다. 언제나 당사자끼리 쓰나. 당사자끼리는 언제나 뭐야? 당사자끼리는 짰으니까 실제로 그걸 할 생각이 없었다는 거지. 그렇죠? 근데 그게 무효더라도 누구한테는 대응 못해요? 선의 3자한테 대응 못해. 선의 3자한테는 유효야. 여러분 어떤 교수님은 이 108조 2항 있잖아. 이 조문을 우리 민법에서 가장 중요한 조문이라 그래요. 이게 없으면요 우리는 생활할 수가 없어요. 이 조문이 없으면.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이 사람이 은행에서 압류가 들어올 것 같으니까 돈을 좀 빌려 쓴 거야. 집을 조카한테 팔아요. 그렇죠? 그 등기도 넘겨줍니다. 실제로는 팔 생각이 있었어 없었어요? 없었어. 그냥 명의만 넘겨놓는 거야. 그럼 우리가 뭐라 그래? 가짜 매매, 가장 매매라 그래. 법에서는 가짜 그러지 않고 가장 그러면 한자어로. 이 부동산 누구 거야? 갑 거야, 을 거야? 갑 거지. 왜냐면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이게 지금 짜고 한 거잖아. 짜고 가짜로 만들어내는 거잖아. 허위표시는 아니고 허위표시는 뭐라고? 108조 무효야. 108조 1항에서 무효라는 소리는 뭡니까? 이 당사자끼리는 효력이 안 생기니까 매매 효력이 안 생기기 때문에 등기도 원인 무효 등기가 돼요. 근데 등기가 을 앞으로 돼 있다라서 을 거야 아니야? 아니야. 갑 거야. 그걸 누구는 알아요? 갑과 을 두 사람은 알아. 또 외부인은 몰라. 외부인들은요 이 부동산이 누구 거라 생각할까? 외부인 이거 눈에 보이는 이것뿐이 안 보이잖아. 그래서 이 사람은 이거 을 거라 생각한다고. 그래서 얘가 뭐 이걸 다시 팔아버린 거잖아. 두 번째 이 매매는 진짜 매매죠. 팔아가지고 얘가 산 거죠. 이 사람 얘가 알고 산다 모르고 산다? 모르고 산다는 거지. 그럼 얘는 보호해줘야지. 그래서 108조 2항에서 갑을 간의 매매가 가장 매매로서 108조 허위표시 무효를 할지라도 그 무효는 누구한테 대응 못한다? 선의 3자한테 대응 못하니까 얘가 얘한테 자기 거라고 돌려달라 할 수가 없다는 거야. 얘한테 넘어가기 전에는 얘한테 있을 때는요 나중에 잠잠해지면 갑이 얘한테 넘겨달라 그러면 돼. 그렇죠? 조카야 넘겨주라고 다시 넘겨줘야 돼. 이해되셨죠? 근데 이게 적용이 되면 안 되는 거야. 이제 108조 2항이 적용되면. 그래서 우리는 등기 믿고 산 게 보호되는 거잖아. 우리는 독일하고 달라서 등기부를 믿고 샀는데 그 등기부가 잘못된 엉터리 등기부면 우리나라는 보호를 안 해준다니까. 독일은 믿고 산 사람 보호해줘. 진정한 소유자가 손해를 봐. 손해를 보고 그 진정한 소유자는 보험으로 혜택을 받거든. 근데 우리나라는 안 된다 그래. 물어봤어. 아니 등기부를 법원에서 대보험서 만들고
나는 등기부의 소유자가 을로 돼 있다 그래서 을이 진짜 주인인 줄 알고 샀는데 나중에 그 집주인이 을이 아니라 갑이라 그래서 내가 소유권을 뺏긴다면 어떻게 사람이 거래를 할 수가 있냐 이렇게 말을 했다고 국민들이. 대법원이 뭐라 그러냐면 우리나라 등기부는 아직 엉터리가 많다 이렇게 말을 해. 진짜 그렇게 말을 했어. 믿을 수 없다는. 왜? 아직 정비가 안 돼 있어. 현재 우리나라 그 등기부 대법원이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등기부 보면은 아직도 일본 사람 이름 올라와 있는 게 많아. 근데 그게 일본 사람이 우리나라 놓고 간 땅인지 아니면 내 조상들이 창시 개명을 해가지고 한국 사람 건데 일본 그것도 파악이 제대로 안 돼 있어가지고 엉망이 많아. 진짜 그래. 심각해. 서울대학교 도서관에 가시잖아요. 지금 없어져. 거기 그 복도에 보시면 여러분요. 옛날 책에는 전산화 되기 전에는 이렇게 표로 통해서 그걸 찾았거든, 책을. 책이 있는 점들이 막 이렇게 조그마한 그 독서 카드 같은 게 있어가지고 쫙 꽂아놓은 게 있어. 그걸 막 책을 찾아, 이렇게. 옛날에 그렇게 찾아서 지금은 전산화 됐으니까 컴퓨터에 치면 되잖아. 저는 이렇게 찾았다고, 이렇게. 근데 저희 학교 다닐 때 얼마나 한심했냐면은 일제시대 때 경성제국대학 때 걔들이 만들어 놓은 게 지금도 있다니, 거기에. 나라가 독립한 지 50년이 지났는데 이게 정리가 안 된 거야. 그래가지고 50년 전에 80년 썼던 나무 그대로 있다니까, 지금도. 보면 그 당시 경성제국대 직원들이 써놓은 게 있는 거야. 우리 등기부가 딱 그 꼴이야. 그래서 등기부가 잘못된 거잖아? 믿고 사는 사람 보호 안 해준다니까? 그럼 우리 어떡하냐는 거야. 그래서 법이 뭐라 그런다고? 딱 4군데에서 보호해줘. 크게 보면 몇 조? 107조 2항. 여기 말했던 108조 2항. 그 다음에 공발 109조 2항. 그 다음 110조 3항. 여기는 선의 3자에 대항 못한다 이렇게 조문이 나오거든. 이해되죠? 그때는 보여주다. 그러니까 이 조문들은 굉장히 중요한 조문이 되는 거지. 이해되죠? 만약에 여기서 108조 2항이 없잖아요. 그럼 어디는 어떻게 되는 거야? 병 소유권 뺏겨. 믿고 사도 뺏긴다니까? 자기는 을건자라 돼. 진짜 주인은 갑이라 그러면 갑이 달라 그러면 줘야 돼. 근데 뭐 때문에? 요 조문 때문에 얘가 병이 보호되는 거야. 그래서 이런 규정 우리 특별 규정이라 그래요. 누구를 보호하기 위해서?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한 특별 규정이라는 거야. 굉장히 중요한 규정이라 그래. 그래서 어떤 교수님이 특히 이런 108조에 해당되는 게 제일 많거든. 107조나 109조보다. 그래서 요게 우리나라 민법 가장 중요한 조문이야 이렇게 말을 해. 1조나 2조나 103조보다 더 중요한 조문이라는 게 108조 2항이라는 거야. 우리가 부동산 거래를 등기부 믿고 할 수 있는 것은 이것 때문에 그래. 여러분, 이 가장매매하고 명의신탁은 뭐가 좀 다를까? 이제 우리가 명의를 얘도 옮겨놓은 게 명의신탁이잖아. 가장매매도 가짜로 넘겨놓는다 그랬잖아. 차이점이 뭐냐면, 이 가장매매 허위표시는요, 둘 간에도 이게 가짜라는 걸 인식하고 있는 거야. 대내적으로나 대외적으로 소유권을 넘길 생각이 전혀 없는 거야. 이게 가짜고 난 누구 거다? 내 거다. 그래서 대외적으로 이렇게 이해관계를 맺은 비용 같은 경우는 이런 규정이 없으면 보호를 못 받는 거야. 근데 명의신탁은 그게 아니야. 명의신탁은 뭐냐면 조금 비슷한 건데 참고적으로 알아두시면 우리가 보통 명의신탁이라 그러잖아. 지금 원칙적으로 무효인데 예의적으로 지금 다 3가지 경우는 허용이 되거든. 명의신탁은 뜻이 뭐냐면 대내적으로는 이게 누구 거야? 대내적으로는 신탁자 거야. 이게 대내적으로는 갑 건데 대외적으로는 누구 거지? 대외적으로는 수탁자 거야. 이게 명의신탁이야. 이해되죠? 허위표시는요. 허위표시는 대내적, 대외적 전부 다가 갑 거야. 전혀 넘길 생각이 없을 때는 우리 허위표시라고 그러고 명의신탁은 뭐라고? 대외적으로는 애 거야. 그러니까 명의신탁 같은 경우는요. 얘가 팔아먹잖아? 그럼 얘는 무조건 소유권 취득해. 선악을 안 따져. 그냥 을이 직급한 거야. 좀 어렵죠. 말이 좀 어렵죠. 근데 우리 명의신탁 시험 보면 아닌데 그래서 뭐가 포인트냐면 명의신탁은 허위표시 아니야? 아니야. 그게 한 장 넘겨보시면 있어. 어디 보시냐면은 동그라미 니은번에 봐보실래요? 이건 조금 그런데 어떤 자가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상대방 수탁자에게 경제적 목적 달성에 필요한 정도를 넘는 권리를 부여하고 상대방으로부터 경제적 목적 범위 내에서 권리 행사하는 거. 그 예를 알아두세요. 양도담보가 명의신탁 그 개념을 쓰는 거거든. 돈을 빌리면서 소유권을 담보로 갖다 맡기는 거잖아. 그 다음에 채권을, 여러분 추심물린 채권 양도는 뭐야? 내가 채권을 파는데 진짜 파는 게 아니라 돈 받아주게 할 용도로 파는 거야. 이게 이런 거 있잖아. 예를 들어서 내가 채권자예요. 얘한테 돈 받을 게 있어.
돈 안 갚아. 그래서 어느 날 지나가다 보니까 종로 대교를 뭐라 써 있었냐면 떼인 돈 받아드립니다 이렇게 써 있는 거야. 밑에 종로 기획사 그래가지고 핸드폰 번호 써 있고 전화 걸었더니 자기들이 떼인 돈을 받아주겠대. 얼마래? 1억이래. 받아줄 테니까 수수료를 3천만 원을 내놓으래. 이해되죠? 조폭들이 하는 거야. 3천만 원 수수료 저희들이 30%를 수수료를 가져갔는데 하겠냐는데 나 그동안 10년 동안 못 받았거든. 근데 지금 생각하니까 1억 받아오면 3천 띵기고 7억 7천 받아도 괜찮겠죠? 그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런데 이제 이 사람들이 그냥 가면 얘가 만나주지도 않을 거 아니야. 그래서 채권을 얘한테 넘긴다니까. 채권을 넘기는데 이 채권을 넘기는 목적이 얘한테 파는 게 아니죠. 얘가 돈 받으러 가기 편리하게 해주려고 그러는 추심 목적이에요. 그걸. 얘는 추심이라는 게 채권 받아내는 걸 추심이라 한다 그러잖아 우리가. 추심 목적으로 뭐를 하는 거야? 채권을 넘기는 거야. 실제로는 채권 양도하는 마음이 있어 없어? 없어. 원래 대리권만 줘야 되는데 대리권만 좀 귀찮거든. 얘가 넘겨달라는 거야. 그럼 얘가 채권 양순이 되는 거지. 그럼 얘는 뭐라 그러겠어 가가지고 채권 팔았다고 통지하면 대항력 생기는 거잖아. 그럼 얘가 가는 거지 가가지고. 아이고 돈을 1억을 안 갚으셨는데 내가 그 채권 양도받았다고 갚으시라고. 돈이 없다고 그러고 아유 그러시냐고 그러고 옷을 벗기셔가지고 화투를 치죠 앉아갖고 언제까지? 돈 나올 때까지. 그렇게 하는 거야. 그렇게 하는 거. 그게 그거라고. 그래도 추심훈련 채권 목적이 뭐라고? 신탁행위라니까. 실제 목적은 추심 목적인데 더 큰 소유권을 넘겨주는 거잖아. 그 믿고 맡긴다 그래서 신탁행위라 그래. 그다음 세 번째 뭐 있어요? 명의신탁도 보이잖아. 이해되셨어요? 얘들은 뭐가 아니다? 허위표시가 아니다. 그래서 빨간펜. 이러한 신탁행위는 실제로는 이전할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뭐가 아니다? 허위표시가 아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예전에 교수님들 중에서 뭐라 그러냐면 특히 명의신탁 있잖아. 이 명의신탁은 이 허위표시라고 그렇게 막 주장하는 분 계셨어. 이게 두 개가 뭐가 다르냐는 거야. 은행에서 압류 들어오려면 재산 빼돌리는 건데 그게 뭐가 다르냐 그래가지고 명의신탁은 허위표시다 그래 해설 안 된다 막 그렇게 주장하셨거든. 근데 서울대 곽 선생님이 이런 무식한 새끼. 어떻게 명의신탁 허위표시야? 그리고 이렇게 설명을 해준 거야. 다르다 허위표시가 아니다. 근데 지금 명의신탁 안 된다 그랬잖아. 그 이유는 뭘까? 허위표시라서 안 되는 게 아니라 법에서 못하게 막아서 안 되는 거야. 강의법 위반해서 안 되는 거야. 지금은 명의신탁 안 된다는 법이 있거든. 그래서 안 되는 거라니까. 그 법이 없을 때는 다 했지 사람들이. 아세요? 제가 이런 왜 드리냐면 전에 어떤 양반이 강의하면서 명의신탁이 금지된 게 허위표시 때문에 금지되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 큰일 날 소리야. 명의신탁은 뭐가 아니다? 허위표시가 아니야. 지금 금지된 것은 폐해가 많아서 법을 만들어서 강행법 기반으로 금지시킨 거야. 조심하세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다시 명의신탁은 뭐가 아니다? 허위표시가 아니다. 양도담보도 허위표시가 아니다. 추심 목적 채권 양도도 허위표시가 아니다. 그 말은 해도 괜찮던데 명의신탁은 지금 안 된다 그랬잖아요. 지금 금지하는 법이 생겨버렸거든. 원래는 해도 되는 건데 허위표시는 아니야. 근데 왜 지금 못한다고? 법을 만들었다니까.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라 그래가지고 차명 이렇게 다른 사람 이름으로 등기를 못하게 법으로 막아버렸어. 그 법 때문에 못하는 거야. 그리고 그 법에서는 또 세 가지는 해도 된다 그래. 뭐 종중 배우자 해도 된다 그러거든. 그럼 또 할 수 있는 거고 이렇게 되는 거지. 이해되셨죠? 예. 다시 앞으로 돌아오세요. 자 읽어보고 갈게요. 의의 보시면 허위표시는 상대방과 합의가 통정이야. 우리말로 짜고 하는 거야. 넘기세요. 구별 개념의 첫 번째 은닉행위 보이세요? 별표 3개. 이게 더 중요해. 그 신탁행위보다 이 말이 더 중요해. 허위표시 시험에 나오면요 유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자, 제가 방금 설명드린 게 있잖아. 이게 첫 번째 유형이야. 허위표시 유형이 설명드리는 첫 번째가 어떤 거였다 그랬어? 은행에서 압류 들어올 것 같으니까 재산을 빼돌리는 거야. 그렇지? 그럼 이거 계약서를 가짜로 썼다 그랬죠? 그럼 이 가장매매는 뭐라고? 108조 무효입니다. 허위표시 무효입니다. 그래서 둘 간에는 등기가 얘 앞으로 있다 할지라도 소유권자는 누구다? 갑과다. 나중에 잠잠해지면 갑은 을한테 등기 말소를 청구하시면 돼요. 왜 내 건데 네 앞으로 돼 있냐고. 이해되셨죠? 근데 어떤 경우도 있냐면 여러분 이런 경우도 있어. 두 번째 사연. 실제로 이게 더 많아. 뭐냐면 아버지가 애한테 증여할 마음이 있어요. 실제로는 증여 의사가 있는데 증여가 세금이 많이 나오거든. 요즘 증여에서 50%까지 올라갔잖아. 반을 뜯어가. 세금이 많이 나오니까 이걸 숨겨. 이걸 숨기고 뭐 하는 거야? 아들이랑 계약서를 가짜로 쓰는 거야. 가장얘기를 하는 거죠. 매매를 가짜 쓰는 거라니까. 그럼 여러분 등기는 어떻게 될까?
등기하면 등기 원인을 쓰게 돼 있거든. 그럼 등기 원인은 뭐라고 쓸까? 증여라고 쓸까? 매매라고 쓸까? 여러분 증여를 숨기려고 등기하는데 등기 원인에다 증여라 쓰면 어떻게 돼요? 당연히 뭐라고 쓰겠어? 매매라고 쓴 거지. 아들한테 팔았다고 말하는 거야. 실제로는 팔지도 않았지. 돈도 안 받았지. 근데 계약서를 갖다 써야지. 안 쓰면은 저 증여서 때려버리거든. 이해되죠? 이 부동산 누구 거야? 갖고 올 거야? 이건 을 거야. 왜 을 거냐면은 이건 무효지. 이건 가짜니까 이건 108점 무효가 맞아. 그럼 이게 무효면 요 등기도 무효가 되는 게 맞겠지. 근데 이게 유효거든. 두 사람 실제 증여할 마음이 있었거든. 세금 때문에 이런 문제 한 거잖아. 그러니까 이게 유효이기 때문에 이게 유효거든. 그럼 이게 유효면 어떻게 될까? 등기가 유효야. 왜 유효냐면 우리나라는요 등기 원인은 틀려도 괜찮아. 등기 원인은 틀려도 등기소에서 뭐라 하지 않나. 이제 그랬잖아. 등기소 제일 게으른 공무원들이라고. 제가요 지난번에 증여했는데요 등기 원인을 매매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등기 지남을 한 거 그거 증여를 바꿔주세요. 그럼 세무서 증인 뭐라고 그럴까? 아 괜찮다고 그래. 등기 원인을 이렇게 실제와 다른 등기 원인을 법은 괜찮다 그런다니까. 등기소 오지 말라는 게 괜찮으니까. 어차피 네 거라는 거야. 이해되셨죠? 등기소는 항상 그래. 등기는요 뭐가 좀 과정이 잘못됐더라도 결론이 올바른 대로 들어오잖아? 그럼 괜찮다 그래. 괜찮다 그런다니까. 오지 마라 그래. 제발 좀 등기소 오지 말라고 막. 그걸 실제와 다른 원인에 의한 등기라 그래. 실제 원인은 뭐야? 증여잖아. 근데 실제와 다른 원인이죠? 실제와 다른 원인으로 등기해도 괜찮다 그러다니까? 이 등기 효과가 있다 그래. 대단한 나라죠? 일하기 싫어서 그러는 거야. 일하기 싫어서. 이해되셨죠? 그럼 결국 뭐야? 유효야. 그러니까 시험 문제에서 이게 등기가 유효냐 무효냐가 나오잖아. 뭘 보셔야 돼? 이게 가짜만 있고 숨겨진 게 없는 이 타입이냐? 아니면 숨겨진 요 타입이 하나 이걸 봐야지. 없을 때는 그냥 허표시 무효야. 있으면 요것도 별도로 따져봐야 돼. 여러분 세무서는 어떻게 할 것 같아? 여러분 세무서 직원인데 집이 팔렸는데 양도소득세를 내셨는데 갑이 보니까 아버지랑 아들이랑 사고 팔았는데 아들이 이 집을 살 수 있는 돈이 없는 것 같아. 자금 출자를 해보니까. 요즘은 또 자금 출자를 내라 그러잖아. 그럼 세무서는 어떻게 할 것 같아? 물어보겠지. 그 사신 거 맞냐고. 아 샀다고 말할 거 아니야. 그래요? 근데 제가 보니까 증여 같은데 그냥 증여해서 때릴게요. 그래도 돼. 세금은요 실질과세 원칙이라 그래가지고 이런 거 절대 속질 않아. 세무서가 관심법을 써가지고 딱 파악한 거 있잖아. 거기에 때려버려 그냥. 그래서 이 경우도 걸리면 뭐가 나오는 거야? 세금은 증여세가 나온다니까. 이 등기는 그냥 이렇게 넘어가는 거지만 세금은 뭘 내야 한다고? 증여세를 내야 돼. 불만했으면 네가 소송 걸어서 네가 입증하라 그래. 진짜 편합니다. 세무서 직원들은요 지들이 하질 않아요. 항상 뭐 수를 내라 그러고 나 때린다 뭐라 그러면 그만 이렇게 하세요. 불복절차 발부 이러고 만다고. 이해되셨죠? 예, 알아두세요. 그래서 읽어보시면 가장행위 속에 지금 기억번하고 있어요. 이 316페이지. 실제로는 다른 행위 증여 의사가 감춰져 있다니까. 그 감춰진 행위를 뭐라 그래요? 은닉행위라 그래요. 둘째 끝에 은닉행위는 요건 갖추면 유효죠. 그 예를 밑줄 쳐놓으세요. 부동산을 증여하면서 증여해서 땡겨 먹으려고 매매에 의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려한 경우 매매는 가짜 무효죠? 증여는 유효잖아. 결론적으로 유효. 누가 소유자? B가 소유자. 이해되셨죠? 세금은 증여해서 내시면 되고 걸리면 증여세, 안 걸리면 양도소득세 이렇게 내면 되는 거고. 요즘은 이런 거 자꾸 세무서에서 그냥 실제 가서 때려버리니까 이제 강남 아파트 너무 비싸잖아. 막 50억, 30억 이렇게 하니까 도저히 그 아들이 그 증빙을 할 수가 없는 거야. 그 돈을 자기 돈으로 샀다는 걸 증빙이 안 돼. 대출도 안 나오잖아. 나중에 물어보면 뭐 큰아버지가 꽂았다 이렇게 또 뭐, 그럼 또 거기다 증여세를 때려버리죠? 큰아버지가 꽂은 게 아니다 그래가지고 또 증여세 때려버리고 그럼 큰아버지는 막 꽂았다고 주장하면 아니야 증여하고 증여세 때려버립니다. 또 환장을 노릇인데 그래서 요즘 강남 부자들은 이거 이렇게 안 합니다. 그냥 뭐해? 그냥 증여해버려요. 숨겨서 안 하고 그냥 증여한다니까. 그리고 증여세? 네. 왜 증여세는 재밌는 게 뭐냐면 원래 증여세는 받은 사람이 내야 되거든. 받은 사람이 못 내면요 준 사람이 내도 돼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버들한테 어떻게 하는 거야? 25억짜리 집을 주면서 세금 내로 10억을 더 주는 거 현금으로. 괜찮아.
어차피 세무서로 돈만 받으면 장땡이잖아. 세무서 돈 받는 게 목적이니까. 그래서 이 아들은 어떻게 됩니까? 세금도 아버지가 대신 내주는 거야. 아씨, 그러니까 저 없는 애들은 미치는 거지. 이거 평생 지 못 사는 거지. 그렇죠? 있는 놈들은 야, 너 세금 어떻게 내냐? 세금도 아버지가 내줬는데 이렇게 되는 거잖아. 짜증납니다. 알아두세요. 자, 오른쪽에 허위 표시 인정한 거, 부정한 거 있잖아. 그 판례 다른 거 대비도 1번 알아두셔야 돼. 1번의 양가로 1번. 요것도 명의대의 대출인데요. 자, 이 사람이 요즘 이런 게 많을 거야. 대출이 잘 안 나오니까. 농협에 가서 대출을 받는데 대출이 3억분이 안 나온대요. 3억분이. 난 6억이 필요해. 근데 3억분이 안 나온다는 그런 거야.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옆집에 있는 또리 엄마를 찾아가가지고 명의를 빌려달라 그런 거야. 얘가 뭘 해준 거지? 명의를 대여해 준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대출 계약 하나. 그래서 3억짜리 받았어. 그리고 이렇게 해서 하나 또 대출 계약. 이거 진짜지. 명의, 이거 3억짜리 받았거든? 그 돈 6억은 누가 썼을까? 얘가 썼지. 그럼 얘는 이제 명의 빌려줬으니까 고맙다고 밥 한 끼 샀겠지. 근데 문제는 어디서 터지는 거야? 왜 나중에 얘가 갚을 때 못 갚는 거야? 나자빠지는 거야. 그럼 이제 여러분 농협 직원이면 누구한테 돈 갚으라고 그래? 3억은 얘한테 갚으라고, 3억은 얘한테 갚으라고. 왜? 대출 계약서 보니까 대출을 얘가 대출을 받아가는 걸로 돼 있잖아. 얘는 뭐라 그래? 나는 명의를 빌려준 거지 대출을 받을 생각이 없었다고 주장하는 거야. 그래서 이 대출이 뭐다? 무효라고 주장하는 건데 우리 지난 시간에 뭐라 그랬어? 이 대출이 107조에서 말하는 107조 1항에서 말하는 비진이 대출이다 아니다? 우리 판례가 아니라 그랬잖아. 네가 명의 빌려주면 너는 대출 받을 법적 의사가 있다 그랬잖아. 그걸로 해결 안 되는 거야. 그런데 이게 108조를 어떻게 되냐면 이 명의 빌려줄 때요. 전문을 만났거든. 농협 전무가 뭐라 그러냐면 너한테 그 명의만 빌려주는 거고 그 을림한테는 제가 돈 달라는 대출을 갚으라는 소리 할 때 걱정하지 마시라고. 을림은 손해볼 거 하나도 없다고. 감님이 다 대출을 갚으실 거고 우리가 왜 을림한테 뭐라 그러겠냐고. 을림은 명의만 빌려준 건데 괜찮다고. 그러니까 이게 가짜라는 걸 얘가 뭐 한 거야? 짠 거야. 전무가 짠 거야. 전무는 대리인이야. 전무가 짜면 농협이 짠 거야. 쉽게 말하면. 양해가 그걸 우리가 양해라 그래. 양해라 그러는데 저렇게 하면 양해가 뭐 통정 짰단 소리야. 이게 뭐가 되는 거야? 108조 1항에 나오는 허위 표시 무효가 되는 거야. 이해되죠? 무효가 되면 무슨 말이야? 얘는 대출금 채무를 갚을 의무가 없지 이제. 자기는 대출 받은 게 다 무효란 소리거든. 그럼 이제 무효권은 부당대 반환인데 돈은 얘가 받아 쓴 게 없거든. 돈은 얘가 받았었잖아 전부 다. 얘는 돌려줄 게 하나도 없는 거야. 이해되셨죠? 그래서 내가 명의를 빌려줘서 대출했을 때 나중에 일이 터지면 그 명의를 빌려준 사람이 살아날 수 있는 마지막 방법은 뭐라고요? 요거 주장하는 거야. 허위 표시였다 주장하는 건데 그러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양해가 있어야 되는데 어떤 은행 직원이 그 양해를 해주겠냐고. 그럴 거 아니야. 근데 이 사건에서 양해가 된 거야. 그걸 어떻게 입증했나 모르겠어요, 쪽에서. 그 녹음을 떴던지 뭐 입증을 한 거죠. 읽어보시면 갑에 대한 대출과 한도를 회피하기 위해서 을을 형식상 주체문제로 내세우고 자 이거 포인트죠. 은행도 이를 뭐 했다고? 양해가 통정이야. 짰단 소리야. 그래서 을에게는 채무자로 책임을 지우지 않을 의도로 을 명의로 대출해 준 경우 끊어. 이 명의 대출이지. 그러면 을은 형식상 명의만 빌려준 자고 대출계획 실질적인 당사자는 상호신용금고하고 갑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3자 명의로 제3자 명의로 을 앞으로 되는 대출 계약서는 무효. 상호신용금고 양해 아래 그에 따른 채무부담 없이 이루어진 거로 무효다. 됐죠? 그 유일한 케이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은행 직원들은 은행 들어가면 처음에 교육받을 때 이 판례 교육받습니다. 그래서 명의 대출해 줄 때 절대 양해하면 안 된다. 진짜로 대출 받아. 그 친구는 저 예전에 장기신용은행 다닐 때, 근데 지금도 기억난다. 연수 끝나고 왔을 때 만났거든. 연수 끝나고 왔어 이제 걔가 처음에 입사를 해가지고 실면서 만났는데 그 연수 받을 때 공부하던 교재들이 있을 거 아니야 이렇게. 그래서 야 뭐했냐? 연수 받아서 뭐했냐 그랬더니 보여주더라고. 그걸 딱 펼치는데 이 판례가 눈에 보이는 거야. 첫 번째 판례가. 그래서 은행에서 신경을 쓰는 거야. 은행 양해 좀 큰일 난다는 거지. 자기들 이런 게 교육받고 안 됐는 거야. 그래서 야 이런 것도 배우냐? 민법도 하냐? 내가 그랬죠. 야 민법도 하냐? 돈 세는 건 안 하고 막 그랬는데 돈이야 뭐 기계가 되는 거니까.
딱 지금도 선명해. 내가 아는 내용이니까. 그 교재 딱 있더라니까. 첫 페이지 있더라니까, 이게. 절대 양해해서는 안 됩니다. 은행 직원 입장에선. 자, 내비두고 쭉 내려오셔서 그 밑에 2번 판례는 양해가 없었던 경우야. 2번 판례는 양해가 없었기 때문에 허위 표시가 아니라는 거야. 효과 당사자끼리는 무효죠? 그게 원칙적 무효로 돼 있는데 그냥 언제나 무효야. 당사자끼리는 언제나 무효야. 여기 원칙이란 말을 쓴 건 제3자한테는 선의 제소는 대응 못하잖아. 그래서 원칙유효라 쓴 건데 정확하게 말하면 언제나 유효입니다. 무효입니다. 그래서 이행전에는 이행할 필요 없고요. 이미 이행해서 돌려받을 수 있어. 103점 무효가 못 돌려받잖아. 얘는 보통 무효잖아. 그렇죠? 그랬잖아. 잠잠해지면 뭐 하시라고? 잠잠해지면 돌려받으라 그랬잖아. 이해되시죠? 내년에 대통령 선거 나와야 되는데 재산이 많으면 좀 그렇잖아. 그럼 일단 빼돌려놨다가 잠잠해지면 돌려받는 거 이렇게. 이해되죠? 그런 것들이 다 그런 거라니까. 그래서 돌려받을 수 있는데 그 니은문 별표 허위 표시는 그렇게 나쁜 게 아니야. 그래서 740 적용이 안 됩니다. 따라서 빨간펜. 급번자는 뭐 할 수 있다? 반환 청구할 수 있다. 그렇게 나쁜 거 아니야? 선생님 짜고 하면 나쁩니까? 다 한다니까. 대법관도 해. 대법관 안 할 것 같아. 다 해. 근데 실제로는요, 여러분 이런 일이 터지잖아? 그럼 은행 입장에서는 이걸 허위 표시, 이렇게 지금 은행에 가장 많은 게 은행 직원이 가장 신경 쓴다니까? 항상 은행에서 처음에 담보를 안 잡고 신용대출 해주면 나중에 대출금 안 갚는다고. 그래서 이제 압류하러 갔더니 이 새끼 그 전에 아파트에 있었거든? 갔더니 한 달 전에 얘한테 넘어가 있는 거야. 그럼 냄새 풀풀 나죠? 진짜가 가짜일까? 가짜지. 은행 직원은 냄새 그 빼돌리신 거죠. 그리고 우리 가보면 뭐라 그래? 아이, 빼돌리다니. 내가 판구죠. 돈이 없어서. 근데 의리 보니까 천암이던데? 이렇게 되는 거야. 천암 백수던데요? 천암으로 빼돌리신 거죠. 아니라니까요. 그럼 은행 직원이, 은행에 여신 담당 직원이 있을 거 아니야. 걔는요, 이걸 백발적 허위 표시 뭐라고 주장해도 돼요. 주장하고 등기를 돌려놓으라고 그러고, 이렇게 압류 들어가도 되거든? 근데 실제는 그렇게 안 해. 그렇게 안 하고 뭘 주장하냐면, 허위 표시 무효 주장하고 채권자 취소권을 주장해. 은행은 돈 불려, 이거 채권자죠? 채무자가 채무자 행위를 취소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 뭘 취소하냐면, 사행이라 그러거든? 채권자를 해친다는 거지. 사회가 뭐야? 사기쳐서 해친다는 소리야. 팬 게 아니라 사기를 쳐서 해치는 걸 사행이라 그러거든. 얘가 재산을 빼돌리면 은행 입장에서는 압류를 못 할 거 아니야. 그럼 누구를 해치는 거야? 은행을 해치는 거잖아. 그럼 이걸 뭐 해달라고? 취소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 채권자 취소권. 기억나세요? 이름은 이거 재판생성권이라 그랬죠? 전화해서 하면 안 되고 뭐 하셔야 돼? 소송하셔야 돼. 그래서 사행이 취소 소송을 하십니다. 피고는 얘로 잡아요. 등기하고 얘를 잡아가지고 너 그거 가짜지? 그래서 취소하고 등기로 말소하라 이렇게 소송한다고. 이해되셨죠? 이걸로 해서 허위 표시 무효 이거 주장해도 되는데 이거 주장 안 하고 주로 뭘 한다고? 사행위 취소 소송 요걸로 해. 이해되죠? 우리나라 법원의 절반이 요 소송이야. 하다 무조건 빼돌려 놓으니까. 읽어보시면 허위 표시 채권자는 허위 표시가 406조에서 말하는 채권 취소 요건을 갖추는 경우에 뭐 할 수 있다고? 채권 취소 행사할 수, 채권 취소 행사하는 게 뭐라 그러세요? 여러분 써놓으세요. 사행위 취소 소송. 소송을 통해서 하셔야 돼. 딱 판사가 봐가지고 가짜로 느낌이 들죠? 그럼 판사가 그렇게 말합니다. 무효다. 등기 말소하라. 이렇게 판결이 나옵니다. 제3자에 대해서는 선의 3자는 보호된다 그랬죠? 넘기시고. 그러냐, 그 3자는 선의로 추정되기 때문에요. 3자가 스스로 입증할 필요는 없어요. 무효 주장자. 이렇게 보통 갑이겠죠? 그자가 주장하는 겁니다. 너 새끼 알았잖아, 이렇게. 3자는 눈만 끔뻑끔뻑 하고 있으면 돼요. 그럼 선인가요? 그냥 몰랐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누가 제3자냐에 대해서 오른쪽에 쭉 나와 있는데 해당하는 거 안 되는 거 나와 있잖아. 이건 다음에 할게. 너무 많고, 다음에 해도 돼. 여기까지만 오늘 보셔도 되고. 밑에 적용구문 보실래요? 여러분 짜려고 그러면 사람이 있어야겠죠. 이게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는 안 돼. 그래서 계약도 되고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는 됩니다. 단독행위도 상대방 있으면 짤 수 있잖아. 그런데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는 안 된다. 알아두세요. 넘기세요. 똑같죠? 공소시효에는 적용이 없습니다. 공법행위, 소송행위, 신분행위는요. 107, 108, 190, 110 적용. 공소시효라 그러거든. 공법행위, 소송행위, 신분행위는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거 있잖아. 허위표시에 관한 규정. 107조부터 110조. 이거 허위표시 규정이라 그래.
이건 적용되지 않습니다. 적용 안 된다는 건 똑같은데 이 결론은 다르기 때문에 보셔야 돼. 신분행위는요, 혼인할 마음은 혼인하기 가장 혼인이지. 어떻게 될까? 걸리면 무효입니다. 가장 혼인은 무효야. 요즘도 하나 모르겠네. 한 5년 전인가? 그때 보니까 그 중국의 뭐지? 한족 여자들하고 우리나라 농촌 총각들 결혼 가짜로 혼인 신고해가지고 이렇게 입국하고 그러더라. 비자 받으려고. 어떻게 된다고? 얘는 그냥 언제나 무효입니다. 혼인할 마음이 없는 거잖아. 그래서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그거 이렇게 혼인해가지고 살고 있으면 출입국 관리국에서 덮치잖아. 각 한 번씩 덮쳐, 시골집에. 덮쳐가지고 진짜로 사는지 안 사는지를 가서 확인한다고. 숟가락이 있는지, 이불이 있는지, 사진이 있는지, 여자 물품이 있는지 확인한다니까. 그래서 덮친다는 소리 들리면 막 서울서 돈 벌고 막 내려가죠, 고향으로. 그래서 가짜라고 판단이 되잖아. 그럼 바로 비자 말소하고 추방시켜버리죠. 그러면 가뒀다가. 민법적으로 언제나 무효라는 얘기가. 그겁니다. 그래서 신분행위는 언제나 무효입니다. 공법행위 소송에도 적용 안 돼요. 근데 공법행위 소송에 적용 안 된단 말이 과연 뭘까에 대해서 조금 애매한데 그냥 안 된다. 그것까지만 아니라. 착오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하는 취소의 90%는 착오야. 우리 착오는 취소하는 경우 크게 네 가지거든. 제한 능력자 취소, 미성년자 때 취소하는 거, 그다음에 착오, 사기 강박 이렇게 네 가지인데 사람이 사기 당하거나 강박된 취소하는 경우는 별로 없고 보통 다 착오지. 지 혼자 착각에 빠져가지고 막 물건 사고 미안해요, 착각했어 이렇게 하는 거잖아. 인터넷 쇼핑몰에서는 주문 취소하려고 그러면 꼭 물어봅니다. 왜 취소하는지 그 이유를 물어봐. 근데 그 착오라서 기분 나쁘게 뭐라 변심 그러죠. 변심. 마음이 바뀌셨나요? 그 말이야. 생각이 바뀌셨나요? 변심. 이렇게 나오잖아. 자, 착오. 모든 착오는 취소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첫 번째 언제 취소할 수 있어요?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어야 돼. 그 다음에 뭐? 두 번째 뭐? 중과실이 없어야 돼.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물건을 착오에 있어요. 그럼 언제 취소할 수 있다고요?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어야 되고 중과실이 없어야 돼. 예전에 교수님 이런 표현 재밌는 말을 쓰시더라고요, 여러분. 여러분, 내가 고속버스를 타는데요. 고속버스를 타는데, 그 시골 가는 고속버스는 중간에 몇 군데 걸쳐서 가요. 사람이 많은 데는 직방으로 가지만, 어떤 때는 도시 몇 개 거쳐간다고. 군산 거쳐서 뭐 이렇게 밑으로 고창 이렇게 내려가고 그러거든. 근데 처음에 살 때는 이게 뭐지? 이게 군산 거쳐가는 줄 알았어. 이해됐죠? 그래서 샀다니까? 근데 가서 기사님 하더니, 군산 터미널 안 들어가. 그때 왜 또 이 고창으로 직행으로 내려가는 거래. 아이씨, 그럼 나 어떻게 되는가? 이제 톨게이트를 빠져나가야 되는데 그냥 내려가는 거 이게 아이씨, 이거 안 들어가. 그랬더니 그냥 하는 거래. 이건 직행이래. 그럼 내가 착각한 거죠? 근데 착각해서 운송계약을 잘못 체결한 거 맞잖아. 그건 맞잖아. 중요 부분이 아니야?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을까요? 이 목적지가 어디 되는 건데. 이해되죠? 열받으니까 뭐 하겠다? 취소하겠다는 거야. 취소 효과는요, 소금 모이니까 더 돌려줘야 돼. 그러니까 버스비 돌려달라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상대방 뭐라 그럴까? 그것도 확인 안 하고 타시냐고! 이렇게 말할 거 아니야. 너는 뭐가 있다? 중과실이 있다. 중요분에 착오가 있다 주장하는 사람은, 착오하고 싶어 하는 사람은 중요분에 착오 주장하는 거고, 중과실은 누가 입증하는 거야? 착오를 막으려는 상대방에서 너 중과실 승인 못하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알아주세요. 이따 또 나옵니다. 그 다음에 취소해봤자 누구한테는 대응 못한다? 선의선량 대응 못한다고 돼 있고, 착오 유형이 중요하죠. 외우셔야 돼. 이런 표시상 착오는 뭐냐면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오기, 표시는 잘못했다는 거 두 가지지. 우리가 오기, 오담, 입이 삐뚤어지거나 손가락이 삐뚤어지는 거, 그게 뭐야? 우리가 착오가 되는 거야. 표시상 착오가 되는 거야. 여러분, 말이 잘못하는 경우도 많죠. 말이 헛나왔다 그러잖아, 우리가. 1억에 팔아야 되는데 1,000만 원에 팔게 이렇게 나오면 상대방이 1,000만 원? 1억 들고 왔는데 왜 1,000만 원 그러니까 나도 1,000만 원만 내놓지 이렇게. 매도는 지가 말하고 잘 모르는 경우가 있어. 요건 엄청 많지. 이마트에 갔더니 가격표가 잘못 하나 빠져 있다니까. 이렇게 예전에 인터넷 쇼핑몰에서 20주년 기념으로서 세일을 하는데 도시바 노트북을 인기가 많았거든. 220만 원짜리야.
20만 원을 깎아준다 그래서 200을 써야 되는데 20만 원 쓴 거예요. 220만 원짜리를 20만 원을 판다고 써버린 거라니까. 이게 불티나게 주문이 들어오지 마. 벌써 느낌이 오죠? 잘못 쓴 거지. 그렇게 싸게 판 사람이 있을 수가 없는 거잖아. 오키. 그럼 나중에 취소할 수 있어요? 미안하다고 취소한다 그랬어. 이마트도 마찬가지잖아. 여러분 이마트 가가지고 가끔 가격표 잘못 써질 때 있죠. 그 들고 가면 이거 그 가격표 줘요? 안 줘. 이마트 직원이 막 쳐보다 이거 죄송하다. 이거 지난번 세일 가격이었는데 이 세일 끝났으니까 정상가로 돌려놔야 되는데 잘못 써진 것 같다고 미안하다 그럽니다. 그럼 나는 기분 나쁘지. 나는 그 가격표 두고 들고 왔는데 나한테 다시 갖다 놓으라는 소리야. 짜증나잖아. 그럼 직원이 뭐라 그래? 캐시어가 손님 미안하니까 그 고객센터 들리시면은 저희가 미안하니까 상품권 5,000원짜리 하나 줍니다. 이렇게 재밌죠? 근데 이 물건은 3,000원짜리인데 5,000원을 줘요. 이렇게 일률적으로. 그게 포인트가 뭐냐면 이마트가 표시상 착오가 있는 거 잘못 쓴 거잖아. 뭐 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 있다는 거야. 그 가격이 제일 중요하지. 그리고 그걸 뭘로 보죠? 중과실로 보지 않는 거야. 이해되셨죠? 취소할 수 있어. 막 그 가격으로 달라고 주장하시면 안 돼요. 내용의 착오는 뭐냐면 오해한 경우죠. 이것도 참 많죠. 혼자 잘못 생각해가지고 막 지 혼자. 그래서 그 내용의 착오라 그럽니다. 그 밑에 있는 탑 파운드하고 달러가 영국은 지금 파운드 쓰거든. 미국은 달러 쓰고 동일한 가치 아니잖아. 파운드 좀 더 셀걸요? 100파운드로 써야 되는데 100달러로 쓴 경우. 그렇죠? 모르면 물어봐야 되는데 그냥 막 쓴 거야. 잘난 체 아니라고. 됐죠? 사자는요, 신분음권이야. 신분음권 사고하는 경우 두 가지가 있죠. 오른쪽에 보시면. 표시기간 사자는 뭐야? 말하는 입이죠. 야, 나 이거 10억에 판다 그래라. 그때 걔가 가가지고 10억, 1억 이래버리는 거야. 그럼 내가 말 잘못 똑같은 거지. 걔는 말하는 입이니까. 전달기한 사자는요, 문서 수발병입니다. 얘는 착오가 아니지. 이거 을한테 말하라 그럴 때 병한테 갖다 준 거야. 그럼 착오가 아니라 부도달이지. 을한테는 도달 안 한 거니까. 그래서 둘 중에서 착오가 문제되는 어떤 경우라고요? 표시기간 사자. 읽어볼게요. 표시기간이라는 표의자가 결정한 효과사를 상대방에 표시하여서 말하는 건데 표시기간이 표의자의 의사와 다르게 말을 했어요. 옛날에 뭐 전신기사가 전신 잘못 치는 것도 마찬가지겠죠. 믿죠? 내가 말 잘못 똑같다는 거야. 표시상착을 준해서 취급한다. 취소할 수 있어요. 표시상착을 준해서 취급한다. 아이고 김대리가 말 잘못한 것 같아. 미안해. 나 이거 10억인데 어떻게 1억에 팔아. 취소할게. 이래 해도 돼. 전달기한 사자는 전달하는 거니까 표시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가장 많은 게 집배원 아저씨가 우리가 711동이거든. 근데 721동치가 온 거야. 실제 720동 물건이 안 갔겠죠. 부도달이지. 착오 문제가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얘는 착오 문제가 아니라 뭐다? 부도달의 문제가 된다. 도달 안 하면 효력이 안 생기거든. 그런 경우 많죠. 띵동에서 쿠팡에서 물건 보내서 물건이 왔다고 떴어. 눌러보니까 그 아파트 문 앞에 물건이 이렇게 사진이 찍혀서 사진을 찍어서 보내잖아. 찍혀 있어. 근데 나갈 때 없어. 물건이. 그래서 처음에는 이걸 누가 가져갔나 막 그 생각하잖아. 동호수 보니까 우리 집 동호수도 똑같아. 알고 보니까 옆동에 갖다 놓은 거야. 옆동에. 그런 경우 많잖아요, 여러분. 그게 부도달의 문제지. 도달을 못 시킨 거지 나한테. 이해되셨죠? 착오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에 여러 법률의 착오도 많죠. 이게 참 문제가 뭐냐면 그 일이 터진 다음에 사람들이 좀 알아보거든. 시청 가서 물어보면은 일단 첫 번째는요, 시청 공무원이 잘 몰라. 상황을 설명해 주잖아? 그럼 이게 어떤 상황인지 잘 이해를 못 해. 지도 방금 전에 발령받아가지고 해본 적이 없는 거야. 그럼 쟤도 그렇죠. 알아보고 뭐 연락드리고 또 이렇게 한다고. 막 지도 전화해. 다시 연락이 오죠. 그래서 알아보고 말을 해주면은 말을 애매모호하게 한다고. 뭐 되는 경우도 있고 안 되는 경우도 있고. 글쎄요. 그때 양소스를 내야 되는지 이런다고. 그래서 나는 이제 알아보면 알아봤어. 그래서 난 이렇게 생각했거든. 나중에 뚜껑 까보니까 이게 아니에요. 법을 내용을 내가 착각한 경우도 있고 아예 그런 법이 있는지도 모르는 경우도 있죠. 그것은요. 오기 오답이 다 똑같아. 일반 착오랑 똑같은 거야. 그거. 그래가지고 읽어보시면 법률의 규정의 내용이나 의의, 법적 효과에 대해서 인식한 경우를 잘못 인식한 경우, 동그라미 오해한 경우죠. 세금 안 나올 때 뭐 한 거야? 세금 나온 거야. 이게 얼마나 재밌는 편리했냐면은 세금 안 나온다고 여러분 세무사가 가르쳐줬어요. 세무사가 가르쳐줬다니까.
이렇게 하시면 세금이 안, 현물출자, 매매인데, 매매하지 마시고, 현물출자 해가지고, 회사 하나 만들면 세금 안 나온다 그랬더니, 세금이 나와버리는 거야. 세무서 전화 걸어가지고, 아니, 왜 세금을 때리냐고, 세무서가 안 나왔더니, 세무서가 세무서 직원이에요? 그렇게 말한다고. 세무서 따져, 왜 나한테 이렇게, 세무서 생각이 다른단 말이야, 이게. 특히 세금은 생각이 많이 달라. 심지어는 한 달 전까지 그 세무서 서장하던 양반이 나와서 개업을 했는데도, 그 양반도 자기가, 한 달 전에 그 세무서 서장이었다니까? 이제 개업을 했거든? 그래서 상담하다가, 세무사님, 그럼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그럼, 글쎄요. 또 이러고 있어, 지도. 지금 한 달 전까지 서장했는데도, 글쎄요. 이렇게 애매할 때가 많다고. 그럼 나중에 문제 생기면 뭐 할 수 있어요? 취소하시면 돼요. 나는 양도소득세가 무서워서 세금 이렇게 안 하려고 그랬더니, 양도소득 나오면 안 되잖아. 그럼 취소할 수 있어. 미안하다고. 그래서 중요한 그거야. 법률에 차거든 뭔 차 상관없어. 그것이 내용이 중요하면 뭐 할 수 있어. 당연히 취소할 수 있어. 법을 잘 몰라서 착오하는 게 얼마나 많은데. 동기착오는 뭐야? 내가 말한다는 착오가 없었는데 그 동기가 문제가 있었던 거야. 가장 말썽나는 게 뭐랄까? KTX 여기지 뭐. 그럼 이번에 새로운 예를 들어볼까요? KTX, GTX C노선이 수원수 출발합니다. 이게 수원수 출발해가지고 금정, 그렇죠? 과천, 양재,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는 거야. 이해되세요? 근데 지금 문제가 뭐였어요, 여러분? 여기를 만들 때 어떻게 했냐면은 역을 딱 10개로 제한했어. 그리고 속도가 얼마에서 떨어지면 그런 조건이 있었거든. 거기에다 만든 거야. 문제가 뭐가 짜증이 나냐면은 여기 있는 사람이 짜증이 난 거야. 여기 누가 있어, 여러분? 의왕시야. 의왕시가. 근데 의왕시는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까지도 의왕시네, 전부 다. 이렇게. 이게 안양이고, 금정에는 군포고, 이렇게 되거든. 이 사람들 짜증이 난 거야. 왜 우리를 안 쉬고 그냥 가냐는 거야. 그럼 나는 이제 금정 가서 타야 되거든. 그래서 이 사람들 뭘 주장했냐면, 여기다 의왕역을, 지금 있거든. 여기다 역을 하나 만들어달라 그랬어, 의왕역. 그 다음에 과차를 인도군을 세워달라고 그랬어. 특히 인도군은 또 여기는 재밌는 게 뭐냐면, 인도군은 안양하고 의왕이 만나는 곳이거든. 인도군이 쓴다는 것은요, 안양 사람들한테도 굉장히 효과가 있는 거야. 이게 안 쓰면 이 사람들 금정 밑으로 내려가 타야 돼. 사람이 위로 올라가 타는 거 괜찮아요. 밑으로 내려가면 짜증납니다. 밑으로 내려가면 다시 올라와야 되잖아. 굉장히 짜증난다고. 여기 평촌여가 있잖아. 그래서 인도군하고 의왕시 역을 만들어 달라고 그랬다고. 근데 의왕이 문제가 뭐야? 과천하고 한 코스야. 이게 실제 말로 과천에 있으면 안 되는 거야. 여기 인구 훨씬 많아. 근데 과천은 이게 종합청사가 있잖아. 그리고 나중에 여기 떠나 생겨 가는 역이라고. 두 코스가 되거든. 그리고 차량기지가 여기에 있으니 과천에 생겨. 과천에. 그러니까 과천은 분명 여기 들어서야 돼. 과천에는 그 공터를 차량기지로 써요. 여기는 들어설 땅이 없나 보더라고. 이제 여러분이 땅을 사러 왔어. 여러분 인도로 왔거든? 땅을 사겠어. 사 안 사? 5월달에 결정 났거든? 지금 4월달이야. 사 안 사? 사? 왜 사? 아, 생길지 않아서 불분명했다고. 왜? 이게 진짜 불분명했어요. 붙어있기 때문에. 붙어있으면 속도는 못 내잖아요. 그러니까 안 생길 거라 막 그랬다고. 그러니까 안양이나 인도원 주민들은 막 난리가 난 거야. 왜 여기 안 생긴 거냐고. 근데 그때 누가 아파트가 딱 나온 거야. 사 안 사? 안 살라 그랬더니 상대방이 뭐라 그러냐면 확실해. 확실해. 나만 믿어. 나 소스가 있어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사겠다고 마음을 먹었어. 사겠다고 말을 했어. 그럼 착오가 없는 거죠? 근데 뭐야? 뭐가 문제 생겼어? 동기. 여기 안 들어서, 나중에는 결국 안 들어선 거야. 지금 들어섰지만. 근데 실제는 뭐, 요걸로 할까? 의왕시는 안 들어섰거든. 그 당시에. 난리가 났었잖아. 나는 샀는데 알고 보니까 안 들어서는 거야. 그럼 나는 뭐가 있는 거야? 동기를 착각한 거죠? 나는 확실한 줄 알았더니, 확실한 게 아니라, 확실해가지고 안 되는 거야, 이렇게. 취소할 수 있냐는 거야.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뭐라고 돼 있어, 여러분? 둘째죠? 그 얘도 알아두세요. 지하철역에 들어설 것이라고 알고 주변 아파트 사는 거. 인도원 옆에 있는 그 푸르지오가 좀 18억, 19억씩에 그 분양가가 5억 얼마였고 초창기 가격이 9억 얼마였는데 2년 만에 이게 19억이 돼버렸어. 어이가 없는 거지 한마디로. 그걸 기대하고 샀는데 안 들어선 거야. 그럼 넌 얼마나 열받고 쭉쭉 내려갈 거 아니야. 취소할 수 있냐는 거야. 뭐라고 돼 있습니까, 여러분? 원칙은 취소 못합니다. 그래서 둘째 줄 취소할 수 없는 게 원칙이에요. 동기는 의사없이 내용이 아니잖아. 그런데 예의가 중요해. 뭐 되면? 표시되면. 내가 지금 지하철역에 들어서기 때문에 산다고 말을 했어. 상대방은 아이 100%지.
그래서 판 거야. 그러면 취소할 수 있어. 표시되면 그걸 동기 표시설이라 그래요. 밑에 얘도 재밌죠? 전원주택 신축 목적을 을에게 알리고 샀는데 전원주택 신축 그게 안 나오는 거야. 씨. 그럼 당연히 취소해야지. 평창에다가 땅 사러 간 거야. 당연히 말할 거 아니야. 이게 전원주택 지으려고 그랬던 게 아이 좋죠. 풍광도 좋고 그런 거야. 근데 알고 보니까 나중에 군청에 물어보니까 평창군청에서 거긴 더 이상 전원주택 안 된대. 절대 농지래. 절대 안 된대. 그럼 내가 뭐하러 그 땅을 사? 취소해야지. 표시를 해야 중에 표시를 해야 돼. 근데 밑에 보시면 여러분 다음 페이지 넘겨보실래요? 표시가 없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C번이야. 동기가 표시되지 않은 경우에도 뭐 된 경우? 유발된 경우. 상대방이 사기, 이게 여러분 이 유발이 사기까지 해당하면 사기 취소도 가능한데 그 정도는 아닌 것 같다 느낌 들 수 있잖아. 그래도 얘는 유발된 경우는 취소할 수 있어. 이때는 표시도 필요 없습니다. 또는 제공된 동기죠. 여보세요. 유발 동그라미 또 이럴 때는 뭘 쓰? 좀 제공이라는 말도 써놓으세요. 취소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는 저 인도군은 들어섰는데 의왕시는 안 됐다 그랬잖아. 의왕시는 이번에 추가로 또 다시 해주기로 했어. 의왕시에서 돈을 왕창 댄다 그러더라고. 시에서 우리가 돈 될 테니까 만들어달라 그런 거야. 그래서 의왕시도 추가한다. 그래서 이게 자꾸 들어서면 누가 짜증날까 여러분? 수원 사람이 짜증나지. 한 방에 가야 되는데 찔끔찔끔 쓰게 되잖아 이렇게. 이게 다 이해관계에 걸려있어서 그래. 이해관계에 걸려있어. 우회 사람 상관없지. 과천 우회 사람들은 밑에 여기 들어서도 말든지 뭔 상관이 있어. 근데 수원 사람들이 짜증나지. 근데 또 이 수원치를 또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 수원을 오산에서 화성 평택도 이어달라고 그래. 사람들이 그러잖아. 그게 무슨 GTX냐 경부선이지. 이러면 다 타고 내려갈 거 아니야. 지금 계속 내려가고. 전부 다 이게 문제가 심각해. 돈도 엄청 들어가는 사업인데. 알아두세요. 동기착오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동기착오는 여러 물건 같은 거 샀다가 취소하고 싶으면 뭐 하셔야 돼? 표시를 해놔야 돼. 표시를 미리 해놔야 돼. 여러분 내가 표시를 제일 좋은 표시는 뭐야? 계약서에 써놓는 거지. 지하철역에 들어서는 조건으로 써놓는 게 좋은데 지하철에 그 써놓는 매도인이 가만히 있겠어요? 아, 이 양반 까다롭네. 진짜 까다롭냐고 이렇게 나오지. 그래서 판례가 나왔습니다. 앞에 보시면 앞에 판례 보시면 1번인가요? 보세요. 동기착오가 법률의 내용의 중요 부분으로 착오가 돼가지고 취소하려면 동기를 표시해야 된다 그랬죠? 당의 의사표시 내용으로 삼을 것 상당히 동그라미 표시하고. 그 다음 말이 재밌어요. 표시의 의미가 해석상 내용으로 되면 된다는 거야. 동기를 의사표시 내용으로 삼기로 뭐까지 필요? 합의까지 필요 없어. 합의까지 있으면 좋지. 근데 매도인이 합의 안 해주지. 내가 매도인님 이거 저 지하철역이 들어서기 때문에 인도권역이 생기기 때문에 사는 겁니다. 나중에 인도권역 안 생기면 취소할 그러면 매도인이 가만히 있겠냐고. 그러니까 합의는 안 해준다고. 그러니까 실제 이 사건 합의가 없었던 거야. 근데 막 증거를 내가지고 우리가 명시적으로 합의한 바는 없지만 이 계약서를 해석을 해보면은 지하철역이 들어서는 조건으로 이걸 사는 거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비싼 값을 준 거 아니냐. 그러니까 판사가 보니까 그렇게 해석이 된다는 거야. 명시적 합의는 없어도 뭐만 되면 된다고? 해석만 되면 된다는 거야. 해석이란 건 읽어보고 그렇게 이렇게 느낌이 오면 된다는 거지. 알아두세요. 그러면 뭐 된 거라고? 표시된 거라는 거야. 표시가 합의까지 요하지는 않는다는 거야. 합의가 있으면 더 좋고 합의 주는 매도인은 없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 제일 좋은 게 뭘까? 녹음 뜨면 돼. 매수 입장에서는 녹음 떠가지고 아이고 지하철역이 들어선다면서요. 매도인 그렇죠. 제가 그래서 사는 겁니다. 그럼요. 저는 좀 급해서 싸게 파는 겁니다. 다 녹음 떠놓으면 다 그게 이제 증거가 되는 거지. 잠시 쉬었다가 좀 더 하실까요? 중요 부분의 내용 보시면 조금만 더 할게요. 중요 부분 판단은요. 주관적 요건이 누가 중요한다는 거예요? 표의자 동그라미. 표의자 입장이 중요한다는 거고 객관적 요건은요. 일반인 생각할 때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이 좀 다르잖아. 이해되죠? 그게 중요 요건입니다. 여러분은 와이셔츠를 사는데 남편은 와이셔츠를 사는데 와이셔츠가 물빨래가 안 된대. 중요해 안 중요해? 와이셔츠에 물빨래 여부는 중요해 안 중요해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빨래가 안 되면요. 한번 빨면 맨날 드라이클리닝 맡겨야 돼. 그러면 나중에 와이셔츠 가격보다 드라이클리닝가 더 나온다고. 이해되죠? 그래서 예전에 제가 저 신세계 백화점에서 와이셔츠 하나 사는데 그 정가 25만 원짜리 와이셔츠예요. 이태리에서 수입되는 온도만 25만 원 와이셔츠더라고.
매대에서 싸게 팔잖아. 5만 원에 팔더라고. 비싸죠. 매대에서 보통 2만 5천 원이면 사는데 5만 원짜리 하셔서 비싼 거잖아. 근데 원가가 25만 원이라니까. 사 안 사? 사지. 씨. 나도 명품 한번 입어봐야지. 씨. 집에 왔는데 물빨래가 안 된대. 물빨래가 안 된대. 그럼 이제 미치는 거야 이제 지금부터는. 이해되죠? 이게 이제 취소를 가면 이제 백화점에서 이게 제가 물빨래 안 되는데 착각했다고 취소해달라고 백화점에서 뭐라 그럴까? 뭐 중요실 떠나서 이제 중요부터 따져봐야 되잖아. 그럼 물빨래가 되냐 안 되냐가 중요냐 중요하지 않냐는 거야. 그건 두 사람 입장 따진다니까. 내 입장, 일반 사람 입장. 내 입장에서 중요하니까 나 들고 왔겠지. 일반인에게 물어봐야 돼. 물빨래 안 되면 와이셔츠 안 사요? 아유 안 되지. 드라이버가 더 나와. 그러면 중요한 거야. 그래서 주관적으로 중요하고 객관적으로 중요하고 알아두세요. 세 번째는 더 웃깁니다. 이것도 재밌는 사건이에요. 제주도에서 여러분. 제주도가 이렇게 있잖아. 개발하면 이 양반이 제주도는요. 중산간 지역에는 이렇게 아직도 개발 안 된 데가 많아요. 그래서 이 양반이 누가 와서 리조트를 하나 만드는 회사에서 만들겠다 그런 거야. 제주시에서 적극 투자를 유치했겠죠. 만들었는데 알고 보니까 아이고 이 땅이 요만큼 이게 제주도 땅이 아니었던 거야. 그 마을 땅이야 마을 땅. 요건 제주도 땅이니까 제주도가 이걸 어떻게 뭐 만들지 말든지 땅을 빌려주든지 할 수가 있는데 요 땅은 제주도 땅이 아니라니까. 근데 제주도 이름들이 빙신 같은 애들 측량을 잘못했는지 요 땅이 들어간 거 이렇게. 그게 회사 입장에서 나중에 어떤 주민들 찾아가지고 그게 우리 땅인데 당신 거기다가 말뚝을 받냐는 거야. 아니 나 계약서에 이렇게 제주도 이렇게 괜찮다 그랬는데 된 거죠. 요 땅 없으면 이 리조트가 모양이 안 나와. 그러니까 회사에서 못 하겠다고 제주도에 연락을 했겠지. 뭐 도청했다가 그 없던 일을 하자고. 그렇게 마을 사람들이 찾아온 거야.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거 우리 땅인데 당신 제주도랑 계약 내용 있잖아. 그대로 인정해 주겠다는 거야. 리조트로 쓰시라고. 이거 요만큼만 들어가면 여기다 나중에 우리 먹고 살 수 있잖아. 핫도그만 팔아도 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리조트가 있는 게 말씀 괜찮거든. 그러니까 제주도하고 당신하고 맺은 계약 똑같이 해주겠다는 거야. 그럼 내 입장에서는요, 손해가 있어 없어? 회사 입장 하나도 손해가 없잖아. 그럼 취소 못해. 그럼 그 중요한 착오를 안 봐. 그게 세 번째야. 만일에 그 착오로 인해서 표의자가 뭐가 없다면 경제적 불이익을 입은 게 없잖아. 그럼 중요한 착오를 안 봅니다. 손해가 없잖아. 결론적으로 똑같아졌기 때문에 그런 거야. 재밌는 사건이죠. 그래서 이 양반들은 회사에서 하기 싫었거든. 막 이렇게 복잡해지니까 하기 싫었던가. 그래서 이거 취소하겠다 그런 거야. 그랬더니 대법원이 안 된다 그랬어요. 당신 회사 손해본 거 없지 않냐고. 주민들이 똑같이 해주겠다면서요. 예. 그럼 뭐가 손해봤냐? 찜찜해서요. 찜찜한 거 갖고는 안 돼. 찜찜한 거 갖고는. 그래서 안 된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착오 태양 보시면, 이거 태야겠네. 여러분 사람 뽑을 때 있잖아. 증여나 고용, 이건 사람이 누구냐가 중요하죠. 그때는 중요함으로 착오가 돼. 그 사람이 누구냐가 중요한 범죄에는 증여로 착오가 된다니까. 여러분 증여하는데 내가 증여를 은인한테 한 줄 알았더니 은인이 철천지 원수요. 그럼 미쳤습니까? 이해되죠? 그런데 두 번째 있죠. 매매 같은 경우는요. 상대방이 누구냐가 안 중요해. 여러분 식당 가서 육개장을 사 먹는데 주방장이 바뀌고 안 바뀐 게 가게 중에 바뀌고 나한테 중요해 안 중요해? 뭐가 중요해? 육개장만 맛있으면 되지. 그런 건 우리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누구냐를 중요해. 그걸 우리가 현실 매매라 그래요. 그때는 주차구가 아닙니다. 매도인이 갑인 줄 알고 매수했는데 알고 다른 사람이다. 그럼 무슨 의미가 있냐고. 땅이 그 땅이면 되는 거지. 목적물도 마찬가지야. 여러분 갑점프로 을점프로 잘못 이게 창신상의 사건이라고 중요한 사건이었는데 예전에는 나는 이 사람은 창신상해를 사고 싶어해요. 창신상해를 사고 싶어해. 근데 이 사람이 갔더니 이 갑이 매도인이거든. 내가 지금 을이 매수인이야. 을이 들은 게 있는 거야. 창신상해가 자리가 좋아서 장사가 잘 될 거라고. 근데 매도인 갑은요, 이 건물의 상가를 하나만 갖고 있는 게 아니야. 그래서 요것도 갑 거고, 요것도 갑 건 거야. 근데 이게 원래 창신상해였어. 그러니까 을은 이걸 사고 싶어 했는데 중개사가 중간에 끼어 있을 거 아니야. 이 중개사가 빙신이 이걸 창신상해라고 잘못 쓰게 해준 거야. 그럴 수 있죠. 그럼 여러분이 가가지고 중개사한테 아닌데 내가 그냥 아닌 것 같은데 그렇게 말할 수도 없잖아요. 중개사가 창신상해라 그러니까 가서 이게 창신상해구나 사는 거지. 참 희한한 사건인 게 중개사가 계속 그 거래를 하다 보니까 이 매도인이 이걸 끼지를 못하고 만약에 매도인이 현장에 있었으면 매도인이 그게 뭔 소리 하는 거냐고 김 중개사 이상한 소리 하네. 이게 창신상해 이렇게 말했을 거 아니야. 현장에 매도인이 없었던 거야. 매도인은 요걸 창에서 거짓말하지도 않았어.
그냥 나중에 이제 중개사가 매수인 데리고 와서 이거 사고 싶다니 그냥 이거 판 거야. 그냥 팔았더니 나중에 와가지고 뭐라면 제가 잘못 샀다는 거. 왜 잘못? 나는 창신상에 사고 싶어 했는데 내가 엉뚱한 걸 샀다는 거야. 아니 내가 그게 창신상이라고 말한 적도 없는데 중개사가 말했다는 거야. 이렇게 시작된 거지 이 이야기가. 이해되죠? 그래서 취소해달더니 안 해준 거야. 갑이 짜증이 나고. 난 갑은 잘못한 게 없거든. 내가 거짓말한 것도 아니고 내가 창신상이라고 언지를 준 것도 아닌데 왜 이러냐고. 그 중개사가 잘못 알려준 건 중개사한테 따지라고. 취소 안 시켜준 거야. 그래서 갑이 소송을 제기했어. 취소하고 매매대금 돌려달라고. 대법원이 뭐라 그러냐면 목적물로 동일성을 착각한 거죠. 이것도 중요부분으로 봤어. 그래서 취소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다음 재밌는 건 뭐냐면 우리 중과실은 취소 못 하잖아. 예, 중개사 말을 믿는 건 중과실이 아니야. 중개사 말을 안 믿으면 누구 말을 믿어요? 그렇죠? 중과실이 아니라 그래서 그걸 취소로 인정해 줬습니다. 유명한 사건입니다. 갑 점포를 을 점포로 잘못 알고 매수한 경우에는 법률의 중요차에 해당한다. 참 학자들 안 될 거라 그랬어. 학자들이 이걸 뭘로 봤냐면 동기척으로 봐가지고 표시된 거 없으면 안 될 거라 이렇게 말했거든. 근데 대법원은 아니야. 이건 동기착오가 아니고 중요착오가 될 수 있어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시험이 잘 나오는 거야. 이 판례 나오기 전 학자들은 되게 이런 걸 동기착오라 그랬거든. 근데 대법원은 그걸 동기착오로 보지 않고 취소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자, 오른쪽에 중과실이 없어야 되고요. 중과실 있는 거 누가 입증하라 그래? 상대방 입증하라 그랬죠? 그래서 동그라미 니은번입니까? 그 입증이 거기 안 남았네? 다음에 있군요. 죄송합니다. 넘겨보실래요? 입증 책임. 다음 페이지 넘겨보세요. 착오가 있었다는 거하고 중요 부분이라는 것은 취소 표의자가 입증하죠. 취소하고 표의자 동그라미. 밑에 니은번. 중과실은 누가 입증해야 돼요? 상대방이 입증하는 거죠. 너희면 중과실 있잖아. 취소 못해 이렇게. 그래서 입증 책임은 항상 중요해. 항상 공부하다 입증 책임 나오잖아. 그럼 항상 알아두셔야 돼. 진짜 중요한 거 입증 책임은. 다시 앞으로 돌아오세요. 여러분 기본적으로 그런 데가 중과실 있으면 취소 못하죠. 그렇잖아. 근데 실제로 그런 경우 많아. 참 제가 지난번에 우리나라가 사기꾼이 많아서 문제라 그랬는데 예전에 제가 2번 사기를 당했거든. 그 전자상가 가가지고 내가 생각해도 어이가 없더라고. 두 번째는 사람이 한 번 당하면 안 당해야 되잖아. 두 번째 또 당했어. 근데 첫 번째 당할 때 어떤 거였냐면 카메라를 사러 갔는데 현대 올림푸스 카메라를 사러 간 거야. 현대 올림푸스 카메라가 있거든. 조그만한 게 있는데 그 카메라가 그 당시에 20 얼마 정도 했는데 이 일본서 정식으로 우리나라 수입된 게 있어요. 우리나라 총판이 있어. 거기 수입해서 파는 게 있고 그 보따리 장소들이 일본 가서 몇 개 사갖고 와가지고 파는 게 있어. 이게 뭐가 다르냐면 정식 수입된 것은 한글 설명서가 있고 사고 들어온 것은 한글 설명서가 없지. 일본 설명서 있는데 일본에서 그냥 들고 오니까 이해되죠? 근데 일본에서 직접 들고 온 것은요 AS가 안 돼. 우리나라에서 안 해줘. 우리나라 총판이 미쳤습니까? 자기가 수입한 거면 해주지. 안 해준다고. 그래서 가격 차이가 10만 원 이상 차이가 나요. 전자상가에 가시면. 내가 그걸 몰랐던 거야. 내가 그걸 몰라가지고 이 집에서는 39만 원 달라 그러는데 옆집에서는 29만 원 달라 그러는 거야. 내가 뭐라 그랬을까? 와 싸네요. 진짜 싸네요. 옆집에서 39만 원 달라 그래서 안 샀는데. 그렇죠. 그럼 여러분이 그 판매원이 어느 정도 말을 해줘야 돼요. 왜 옆집은 39만 원, 우리 29만 원, 그 차이는 말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기본적으로. 근데 그 말을 안 해주더라고. 와, 다음 거 싸게 팔아야죠 뭐. 조금만 남기고 파는 겁니다. 이런 소리를 하고. 그래서 내가 착각에 빠져 있었죠. 그 내가 중과실 있다 그럽시다. 좀 알아봐 알 수 있었는데 몰랐잖아. 중과실 있다 그럽시다. 나중에 취소라는 게 뭐라 그래? 당신은 중과실 취소 못해 이렇게 말한다는 거야. 그럼 나는 진짜 열받죠. 왜? 내가 중과실에 빠졌다는 걸 그 판매원은 알아요 몰라요? 알지. 전문가들인데 왜 몰라? 왜 옆집은 39만 원, 우리 29만 원 주는데 왜 몰라? 알지. 우리 집 AS가 안 되거든. 알지. 그러면서 나를 악용한 경우잖아. 그때는 여전히 취소할 수 있다 판례가 그랬어. 에이 나쁜 새끼야. 너 새끼 알았잖아. 알고 그걸 이용해 새끼야. 에이 나쁜 새끼. 취소해. 괜찮아. 취소해. 저 중과실은 괜찮아. 취소해. 그게 판례 D급번입니다.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면서 이를 뭐한 경우? 이용한 경우에는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더라도 뭐 할 수 있다? 취소. 굉장히 중요한 판례입니다. 원래는 취소 못해요. 원칙으로 말하면 중과실 표의자는 취소 못. 원칙 판례 정확히 알아두셔야 돼. 중과실 표의자는 취소했어. 그럼 원칙은 맞는 거야. 다만 어떤 경우는 상대방이 악용한 경우는 뭐 할 수 있어요?
여전히 취소할 왜 그러한 상대방을 보호할 필요가 없잖아. 판사가 그래버린 겁니다. 유명한 사건이죠. 밑에 판례 그게 그거야. 굵은 글자. 상대방의 피해자 착오를 알고도 이를 이용한 경우에는 착오가 피해자 중대한 과실을 인한 경우를 할지라도 피해자는 의사표시를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원칙은 안 되는데 이런 경우라면 예외적으로 가능하다. 잠시 쉬었다가 이어서 계속하겠습니다.